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습성, 형태 등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생물의 진화는 변이 그리고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연 선택설을 주장한 사람이 오늘 제목에 있는 다윈이죠. 자, 먼저 생물은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과잉 생산과 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할 때 당연히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손을 남기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생물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철학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경쟁이 기반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변이와 자연 선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는 축적된 변이와 그리고 유성 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같은 변이라도 당연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 남모양 적혈 빈혈증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4번에서 정리를 하고요. 3번까지 보고 4번 이어서 바로 정리할게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 우리 교과서 도입 부분에 처음 나왔던 사례죠. 이 핀치의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서로 다르게 생기게 진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이 종류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다른 부리를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러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4번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합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원래 적혈구 이렇게 원반영이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 남모양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나처럼 생겨서 산소의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온몸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뇌에 산소 전달이 안 됐을 경우겠죠. 이럴 때 빈혈이라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분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정상 적혈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라리아는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라리아가 많이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 혈구보다 오히려 이런 남모양적 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더 유리한 거죠.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남모양적 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내용이 2번에 있는 내용을 좀 예시로 풀어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성 세균 집단의 형성을 정리를 해볼게요.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보다는 생존에 유리하겠죠. 내성이 있으니까 이 항생제 처리가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은 자연 선택이 되는 겁니다. 내성이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거잖아요. 살아남은 애들이 점점 세력을 불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자연 선택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돼서 더 이상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모의고사 문제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년 동안 2018, 2019, 2020 학년도까지 지금 한 문제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단원이 11월 달 모의고사에 이 단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세균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연변이라고 적혀 있죠. 원래는 내성이 없는 애들이 살고 있는데 돌연변이로 이렇게 내성 있는 세균이 나타났어요. 이때 항생제 A를 쓰니까 처음 있던 이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지금 빈칸, 이 빈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라진 반면에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까만색 동그라미는 점점 개수가 늘어나게 되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처음과 달리 돌연변이였던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더 많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기억이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형제. 자, 여기 보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 이 가에서 나로 가는 이 과정에서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항생제 A에 내성이 없는 세균보다 생존에 유리하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항생제 A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A에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지금 내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